안녕하세요. 저는 장모님의 가족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는 50대 남자입니다. 옛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이 있죠. 저희 장모님이 딱 그런 분이셨습니다. 본인이 낳지도 않은 자식들을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거든요. 저는 저와 아내가 받은 장모님의 사랑을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에 중소기업 생산과장으로 일하던 중 격리 일을 하고 있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정말 다정하고 생활력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아내한테 들어보니 예비 장인 장모님께선 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제가 밥을 먹는 걸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우리 동은이가 어릴 때부터 정말 착하고 배려심도 깊은 애였어요. 내가 엄마로서 많이 부족해서 동은이가 서운하고 속상할 때도 많았을 텐데 이젠 좋은 남편과 만났으니 둘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 어린 동은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결혼을 한다고 하는지 원. 예비 장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거리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예비 처제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휴, 누가 보면 친엄마인 줄 알겠네. 하여간 유난이야 유난. 게다가 예비 처남까지 빈정거리는 말투로 이러더군요. 그러니까 말이야. 친엄마도 이렇게까지 감격스러운 척은 안 하겠다. 예비 장모님이 아내의 친모가 아니라는 얘긴 진작에 듣긴 했지만 처제랑 처남이 대놓고 저렇게 빈정거리는 걸 보니까 당황스럽더군요. 보다 못한 예비 장인어른께서 한 소리 하시니까 예비 처제랑 예비 처남이 입을 다물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대놓고 친엄마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재혼하신 것도 아니고 제 아내가 12살 때 예비 장인어른과 재혼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예비 처제랑 예비 처남이 왜 저러는 거냐고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아내가 사실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저에게 자세히 말해주더군요. 아내한테 들어보니 돌아가신 아내의 친모께서 자식들한테 엄청 잘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때도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친어머니가 항상 아내를 무릎에 앉혀놓고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공책에 숫자를 써가며 숫자도 직접 가르쳐 주셨대요. 동은아, 우리 가족이 몇 명이라고 했지? 엄마랑 아빠랑 나랑 내 동생들이랑 5명이요. 그래, 우리 가족은 5명이지? 5은 숫자 5야. 공책에다가 5 한번 써볼까? 그러던 중 아내의 친어머니께서 큰 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어느 날부턴 매일 아파서 누워 계셨대요. 아내는 맨날 옆에서 울면서 제발 우리 엄마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 아내가 8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4년이 지나 저희 아내가 12살일 때 예비 장인어른께서 어떤 아주머니 한 명을 집에 데려오셨다네요. 처음엔 염소 농장에 일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아내와 동생들의 밥을 챙겨주거나 책가방을 싸주시고 잘 때도 이불을 덮어주셨다고 합니다. 한동안 그러다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가 예비 장인어른께 이렇게 물었대요. 아빠, 저 아줌마는 왜 우리 집에 같이 살아요? 왜 우리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던 걸 저 아줌마가 하냐고요? 그제서야 예비 장인어른께선 자식들을 앉혀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아줌마가 앞으로는 너희들의 새엄마가 될 사람이다. 돌아가신 너희 엄마가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살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아줌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말 잘 들어야 한다. 알았지? 예비 장인어른께선 다짜고짜 새엄마라고 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일부러 어느 정도 같이 지내며 익숙해진 이후에 말씀을 해주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는 어린 마음에 새엄마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내와 예비 처제, 예비 처남은 예비 장모님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줌마가 뭔데 내 밥을 차려줘요? 난 우리 엄마가 차려준 밥이 100배 더 맛있거든요? 아줌마가 차려준 건 아무것도 안 먹을 거예요. 또 한 번은 예비 장모님께서 외출하셨을 때 아내가 동생들이랑 같이 옷장에서 예비 장모님 옷을 다 꺼내 현관에 던져버린 적이 있었대요. 외출하고 돌아오신 예비 장모님께서 말없이 옷을 다시 줍고 있는데 아내가 예비 장모님께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줌마, 그 옷 주워서 그냥 나가요. 아줌마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요. 그날 예비 장모님께선 너무 속상하셨는지 눈물을 훌쩍이셨대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예비 장인어른께 엄청 혼났지만 그래도 아내는 계속해서 예비 장모님을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아내가 예비 장모님이 차려주는 밥이 먹기 싫어서 동생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라면을 끓인 적이 있었다네요. 다 끓인 라면 냄비를 들고 옮기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다가와 이러시더랍니다. 동훈아, 아줌마가 맛있는 반찬 많이 해서 차려놨는데 왜 밥을 안 먹고 라면을 먹어?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가 뭘 먹든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진짜 짜증나. 아내는 그렇게 말하고선 일부러 예비 장모님을 툭 치고 지나갔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라면 냄비를 놓치고 말았대요. 그 뜨거운 라면이 하필이면 옆에 서 계시던 예비 장모님 발에 다 쏟아졌는데 예비 장모님께선 아파서 소리를 지르면서도 아내를 더 먼저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동훈아, 너 괜찮니? 라면 국물 어디 튄 데는 없는 거야? 아줌마 발등이 시뻘겋게 됐어요. 아, 이거? 난 괜찮아. 아줌마 어른이라서 이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아. 아휴, 여기 다리에 국물 한 방울이 튀었네. 이 연한 피부에 뜨거운 국물이 닿아서 어째? 잠깐만 기다려봐. 아줌마가 얼른 약 가지고 올게. 예비 장모님께선 시뻘겋게 데인 본인의 발등보다 겨우 라면 국물 한 방울 튄 아내의 다리가 걱정되어 꼼꼼하게 약을 발라주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내가 쏟은 라면도 예비 장모님이 다 치우시고 밥도 새로 차려주셨다네요. 예비 장모님은 한동안 발등에 물집이 잡혀서 엄청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때까지 예비 장모님을 너무 미워했었는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또 한 번은 아내가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예비 장모님께서 대야에 물까지 떠놓고 밤새도록 아내의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셨다네요. 아내가 싫다고 저리 가라고 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동훈아, 아줌마가 걱정돼서 그래. 네가 아줌마 싫어하는 건 아는데 그래도 너 아프면 안 되니까 이것만 좀 하게 해주라. 너 열만 내리면 아줌마가 더 이상 귀찮게 안 할게. 그런데 하루는 돌아가신 친모의 기일날 예비 장모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셨다고 합니다. 그 선물을 받아본 아내는 깜짝 놀라고 말았대요. 예비 장모님이 원래 그림을 잘 그리셨는데 돌아가신 어머니의 초상화를 그려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비 장모님께선 아내와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돌아가신 너희 엄마께서 얼마나 너희한테 잘해주셨고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나도 들어서 잘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너희 친엄마를 닮아 너희한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단다. 아직은 아줌마가 부족한 것도 많고 믿기도 하겠지만 너희가 나를 진정한 엄마로 인정해 줄 때까지 내가 한번 노력해 볼게.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간 너희가 나한테 마음을 꼭 열어줬으면 좋겠구나. 아내는 그때 예비 장모님이 얼마나 아내와 동생들에게 진심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줌마 대신 엄마라고 부르며 예비 장모님을 잘 따랐다고 합니다. 예비 장모님께서도 엄마 소리를 처음으로 들으시고선 펑펑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내와는 달리 예비 처제랑 예비 처남은 계속 예비 장모님한테 못되게 굴었대요. 한 번은 예비 장모님 생신 때
아내가 처음으로 미역국을 끓였는데 예비 처제가 거기에다 몰래 소금을 들이부은 겁니다. 예비 장모님께선 그걸 드시고 콜록콜록거리는데 예비 처제는 옆에서 희죽거렸다고 하네요. 아내는 너무 화가 나서 예비 처제한테 이렇게 한마디 했대요. 야, 이동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처음으로 미역국 끓여드렸는데 그걸 이렇게 망치면 어떡해? 엄마 무슨, 언니가 아줌마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게 너무 웃겨서 내가 장난 좀 쳐본 거야.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주제에 미역국까지 대접받는 건 오바 아니야? 아빤 저런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 데려왔는지 몰라. 그러자 예비 장인어른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예비 처제랑 예비 처남을 호되게 혼내셨다고 합니다.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내가 그래도 여태까진 너희가 나이가 어리니까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클 만큼 컸으면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하나도 안 보여? 아빠랑 같이 염소농장 일도 하고 집안일에 너희 챙기는 것까지 쉴 시간도 없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버릇없이 계속 새엄마를 무시해? 너희 앞으로 한 번만 더 너희 새엄마 무시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둬. 그리고 앞으로는 아줌마라고 부르지도 말고 엄마라고 불러라. 호칭에서부터 너희가 아줌마라고 무시하니까 내가 더는 못 두고 보겠어. 알겠냐? 그날 예비 장인어른께 혼쭐이 난 이후 예비 처남과 예비 처제는 예비 장모님께 엄마라고 부르긴 했다네요. 하지만 은근슬쩍 못살게 굴고 무시하는 건 그대로였답니다. 저는 그 긴 얘기를 다 듣고 보니 예비 장모님이 너무 안쓰러우면서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낳지도 않은 자식을 셋이나 키우는 것도 힘드셨을 텐데 엄마 취급도 안 해주는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저는 그동안 상처 많이 받으셨을 예비 장모님께 저라도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장인어른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3천만 원을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아내랑 모은 돈으로 작은 전셋집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 처가에 방문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성격도 좋으시고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처가에 가서 염소 농장 일도 도왔습니다. 한 번은 장인어른이랑 같이 축사 바닥을 청소하는데 제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고 장인어른께서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축사 청소하는 게 힘들지? 그래도 자네가 이렇게 한 번씩 와서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매일 하는 것도 아닌데 사위로서 이 정도는 해야죠. 그나저나 아버님은 이 힘든 일을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하셨어요? 역시 군인 출신이셔서 그런지 체력 하나만큼은 정말 끝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날 장인어른과 열심히 일을 끝내고 들어갔더니 장모님께서 맛있는 밥상을 차려주셨더라고요. 황서방, 피곤할 텐데 얼른 와서 밥 좀 먹게. 일하고 왔으니 막걸리도 시원하게 한잔 해야지. 이야, 갈비찜이랑 된장찌개에다 어머님표 파전까지 있네요. 진짜 맛있겠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거실에 들어 누워있던 처남이 어슬렁거리며 기어와서는 파전을 손으로 쭉 찢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빈정거리는 말투로 장모님한테 이러더군요. 에이씨, 파전에 오징어 좀 팍팍 넣으라고 했잖아요. 왜 이렇게 손이 작은가 몰라. 이건 내 취향에 안 맞으니까 다시 좀 해줘봐요. 그러자 장인어른께서 처남의 손을 탁 때리며 한마디 하듯이 하시더군요. 너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었어? 우리 사이가 고생해서 일 다 하고 왔는데 왜 네가 먼저 음식에 손을 대? 그리고 너 언제까지 그렇게 한심하게 살 거야? 바람 피워서 이혼당했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생각을 해야지. 처남은 20대 후반에 결혼했다가 바람을 피워서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직장도 다니다 말다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장모님한테 하대하는 걸 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더니 외출하고 돌아온 처제가 등장하더군요. 처제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온갖 짜증을 다 내더라고요. 아, 엄마, 또
또 기름으로 뭐 했어요? 집안에 기름 냄새가 이게 뭐야? 아우,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하여튼 자기가 요리 엄청 잘하는 줄 안다니까. 괜히 착한 장모님 행세하고 싶으니까 이것저것 자꾸 형부한테 만들어주는 거죠? 아유, 진짜 속 보인다, 속 보여. 처제,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사람 사는 집안에 기름 냄새도 좀 날 수 있는 거지. 어머님이 나 주신다고 정성스레 파전 부쳐주신 게 그렇게 기분 나빠? 어머님도 한마디 좀 하세요. 아무리 자식들이라지만 너무 버릇이 없잖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속상하지도 않으신지 오히려 저를 달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됐네, 됐어. 동아, 제가 원래 성격이 까칠해서 그래.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괜히 열 올리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게. 그래도 저희 아내만큼은 장모님한테 잘하니까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아내가 출산할 때마다 장모님이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모릅니다. 큰아들을 출산했을 때는 장모님이 직접 만든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에 오신 적도 있었어요. 황서방, 우리 딸이 산후조리 하느라 자네 밥도 못 챙겨줄 게 뻔하니 내가 이렇게 자네 먹을 반찬 좀 많이 싸왔네. 물론 우리 딸도 애 낳느라 고생 많이 했지만 자네도 옆에서 지켜주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지 않은가. 이럴 때일수록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고 다녀야 가장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야. 물론 아내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장인 장모님 두 분 다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분들이라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던 중 처제가 30대 초반에 이 금융권에 다니는 남자랑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저희한테 해주셨던 거랑 똑같이 3천만 원만 해준다고 하니까 처제가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내가 이 나이에 겨우 3천만 원 들고 쪽팔려서 어떻게 결혼을 해요? 째째하게 굴치지 말고 그냥 좀 더 줘요. 아, 그러고 보니까 설마 엄마가 나한테 3천만 원만 주라고 시킨 거예요? 그쵸? 엄마가 시킨 거죠? 내가 도대체 뭘 시켰다고 그러니? 네 아버지가 자식 세대한테 똑같이 해주신다는데 내가 거기서 참견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예외적으로 조금 더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잖아요. 이거 다 엄마가 우리 아빠를 뒤에서 조종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우리 아빠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고요. 동아, 네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나마 주려던 3천만 원도 안 주는 수가 있어. 빨리 네 엄마한테 사과드려. 장인어른이 크게 호통을 치시니까 3천만 원이라도 받고 싶었는지 처제가 그제야 마지못해 사과라더군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고 처제랑 결혼한 동서도 처가에 잘할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는 것 같았어요. 명절 때 처가에 갔는데 처제랑 동서는 얼굴만 잠깐 비추고 놀러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신나게 고스톱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에서 뻐근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최근 들어 좀 피곤했는데 갑자기 코피가 주르륵 흘러나오고 만 거예요. 그걸 본 장모님은 깜짝 놀라 휴지를 뜯어오시더니 제 코끝을 눌러서 지혈을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뭐야? 황서방, 요즘에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명절에 한 번 안 온다고 서운할 것도 없는데 피곤하면 집에서 쉬지 그랬어. 그런데 그때였어요. 부엌에서 혼자 간식을 먹고 있던 처남이 절 보더니 비아냥거리면서 이러는 겁니다. 어휴, 매형도 참. 어차피 우리 친엄마도 아닌데 굳이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좀 작작해요. 엄마한테 잘해봤자 그거 다 헛수고라니까요. 처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처남 난 친엄마가 아니면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처남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잖아. 고생은 무슨, 남의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살았으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참나, 하여튼 누나도 그렇고 매형도 그렇고 엄마한테 너무 쩔쩔맨다니까.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들이 왜 저렇게 심술을 부리지 못해 안달인지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처제랑 처남은 아예 장모님을 부모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처제가 결혼한 지 1년 후에 처남이 재혼을 한다고 하더군요. 남매끼리 어찌나 똑같은지 처남도 장인어른한테 돈 달라고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께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가 첫 번째 결혼할 때 3천만 원 해줬냐? 안 해줬냐? 그때 한번 해줬으면 알아서 잘 살 것이지. 네가 바람 피워서 이혼당해놓고 무슨 돈을 또 요구해? 난 해줄 만큼 해줬으니까 재혼은 네 돈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자 처남은 기분 나쁘다고 성질을 있는 대로 부리더군요. 결국 재혼을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엔 아예 처가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처남이랑 처제가 그러든 말든 계속 장인 장모님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결혼한 지 13년쯤 되었을 때 장인어른이 이제는 기력이 딸린다면서 염소 농장을 정리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 정리한 돈으로 3층짜리 상가 건물 하나를 장모님 이름으로 구입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두 분이서 그 건물을 관리하며 사실 거라고 하더군요. 그때도 처제랑 처남이 왜 장모님 이름으로 건물을 구입하냐며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염소 농장을 접은 지 2년쯤 됐을 때부터였어요. 처가에 갔는데 장인어른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시고 밥도 잘 못 드시는 겁니다. 아버님, 혹시 어디 안 좋으세요?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요즘에 자꾸 속도 안 좋다고 하신다면서요. 자꾸 괜찮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병원 예약할 테니까 저랑 같이 가세요. 혹시 모를 병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장인어른은 제가 하도 병원을 가자고 하니까 마지못해 따라 나서시더군요.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한 결과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듣고 말았습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말기암 판정을 받게 되셨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아내와 장모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후로 아내랑 같이 처가에 자주 찾아가서 장인어른을 돌봐드렸습니다. 장모님도 항상 장인어른 옆에 붙어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처제랑 처남은 걱정도 되지 않는지 처가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괘씸해서 처제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처제, 아버님이 저렇게 아프신데 자식으로서 얼굴이라도 한번 비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이 이제 얼마나 사실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조금이라도 더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참, 형부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빠니까 내가 알아서 해요. 처제뿐만 아니라 처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남도 제가 전화하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진짜 매형. 제발 그 오바 좀 작작 떨어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직 매형이에요? 사람이 너무 설쳐도 못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에 어떤 자식들이 아버지가 말기암이라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요? 사위인 저도 장인어른이 아파하시는 걸 볼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찢어지는데 처제와 처남은 자식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인어른께서도 그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하셨나 봐요. 자식들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겠다면서 한 번은 자식들을 전부 다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야, 내 운명이 여기까지니 세상을 떠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혼자가 될 너희 엄마가 너무 걱정이구나.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한테 약속을 하나 받아야겠구나. 그 약속만 지켜준다고 하면 내가 너희한테 재산을 미리 다 증여하마. 그러자 처남은 깜짝 놀라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정말이세요? 정말로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미리 증여하시겠다고요? 그 약속이 뭔데요? 뭐든지 다 지킬 수 있으니까 얼른 얘기해보세요. 잘 듣거라. 내가 너희한테 재산을 증여하는 건 너희가 너희 엄마를 잘 모신다는 조건 하에 증여하는 거다. 너희가 지켜야 하는 조건은 딱 3가지야. 첫째, 명절 때와 생신 땐 무조건 너희 엄마를 찾아뵙도록 해라. 그리고 둘째,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은 너희 엄마한테 안부 전화를 꼭 하도록 해라. 지금처럼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게 살 거면 절대로 내 재산 너희한테 못 준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희 엄마가 아프면 꼭 돌아가면서 병원에 모시고 가도록 해라. 너희들 이거 지킬 수 있겠니? 아싸! 나 결혼할 때도 3천만 원밖에 못 받아서 짜증났는데 이제 목돈 생기겠네. 아빠, 나 그 약속 무조건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좀 쌀쌀맞게 굴긴 했지만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거든요. 아버지, 저도 그 약속 꼭 지킬 수 있어요. 내가 그동안은 바쁘고 그래서 조금 소홀했던 거지. 나도 엄마한테 기본 도린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너희가 정말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 이거지? 그럼 확실하게 해야겠으니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도 받고 증거 영상도 찍어야겠구나. 너희도 전부 다 그 서류에 서명하고 해야 되니까 날짜 잡아서 다시 모이자. 그렇게 저희 가족은 변호사 입회하에 공증도 받고 모든 증거를 남겨서 그 세 가지 약속을 지키는 조건으로 장인어른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장인어른께선 갖고 계시는 재산을 장모님과 세 남매에게 골고루 나눠주셨어요. 그 이후로 처제랑 처남은 장인어른 앞에서 장모님한테 잘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처제가 병간호를 하고 있는 장모님한테 찾아와선 이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시원하게 음료수라도 좀 드시면서 하세요. 내가 가까이 살면 자주 오겠는데 멀어서 자주 못 오는 거 이해하시죠? 그래도 엄마가 든든하게 우리 아빠 옆을 지켜주니까 너무 고마워요. 처남도 평소엔 장모님 생신도 잘 안 챙기더니 이번 생신 땐 직접 케이크까지 사왔더군요. 엄마가 무슨 케이크를 좋아하시는지 몰라서 그냥 생크림 케이크로 사와봤어요. 그동안 생신도 제대로 못 챙겨드려서 죄송해요. 오늘은 우리끼리 한번 재밌게 보내봐요. 하지만 그 모습이 전부 다 가식이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모님도 충분히 그걸 다 아셨을 텐데도 처음 받아보는 자식들의 호의라서 그런지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장인어른이 자식들한테 재산을 증여하신 지 5개월 후 결국 장인어른께선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이후로 매일 울고 우울해하셨어요. 처가에 갈 때마다 얼마나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붓고 목소리가 갈라지시는 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나 아무래도 장모님이 걱정돼서 안 되겠어. 그냥 이제부턴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살자. 나 장인어른 돌아가신 것도 가슴 아파 죽겠는데 장모님까지 저러다가 잘못되시면 진짜 못 살 것 같단 말이야. 결국 저와 아내는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이후로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애들한테도 진짜 잘해주시고 당시 중학생, 초등학생이던 저희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외할머니랑 같이 사니까 너무 좋다면서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셨겠지만 처제랑 처남은 장인어른이랑 했던 약속을 보란듯이 저버리더군요. 명절 때 저희 집에서 모이자고 아내가 전화를 돌리니까 처제가 이러더군요. 아니, 이제 아빠도 안 계시는데 명절 때 뭐하러 모여? 엄마랑 명절 보내고 싶으면 언니랑 형부가 엄마랑 실컷 보내면 되잖아. 어차피 내 친엄마도 아닌데 뭘. 뭐라고? 너 아빠랑 했던 약속 기억 안 나? 명절 때랑 생신 땐 꼭 엄마 찾아뵙기로 약속했잖아. 그 약속이 뭐 대수라고? 어차피 아빠 재산 다 받았는데 굳이 그 약속 지킬 필요 없잖아. 게다가 처제랑 처남은 장모님 생신 때도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고요. 장모님은 그래도 내심 기대를 하셨는지 섭섭해 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머님, 오늘 처제랑 처남이 안 온 대신에 제가 3배로 축하해드릴게요. 점심 때는 애들 엄마가 차린 생신상 드시고 저녁엔 저랑 같이 밤바다 보면서 회 한 접시 먹어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방어회도 제가 쏠게요.
아이고, 내가 자식들 때문에 섭섭해서 눈물이 나오려다가 자네 덕분에 눈물이 아주 쏙 들어갔네. 방어회는 비싸니까 됐고 저녁에 집 앞에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세. 오늘은 내가 생일이니까 내가 한턱 쏘겠네. 저는 장모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워낙에 장모님께서 저를 자식처럼 아껴주시고 저희 애들한테도 잘해주시니까 진작에 모시고 살 걸 그랬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을 사는 동안에도 처제랑 처남은 장모님 안부조차 묻지 않더라고요. 가끔씩 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는 것뿐이었죠. 저는 그때마다 너무 화가 나서 처제랑 처남을 내쫓아버렸답니다. 저는 처남이랑 처제가 그러든 말든 그냥 우리만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역시 세월은 이길 수가 없는 건지 장모님 연세가 80이 넘으면서부터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고혈압에 당뇨에 기력도 떨어지시고 잔병치레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장모님께서 폐렴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는데 처제랑 처남한테 장모님 아프신 걸 얘기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라고요. 장모님은 한 번 폐렴에 걸리시더니 그 다음부턴 계속 몸이 안 좋으셨어요.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고 퇴원하고를 반복하셨죠. 그런데 장모님이 입원하신 다음부터 처제랑 처남이 가끔씩 병원에 찾아오더군요. 저는 그 둘이 이제라도 자식 도리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처제랑 처남이 다녀간 날마다 장모님이 우울한 표정으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님, 아까 처남 왔을 때 무슨 일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혼자 울고 계세요? 저한테 솔직하게 다 말씀해 보세요. 설마 처남이 또 어머님한테 막말하고 그런 거예요? 아닐세,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내가 몸이 아파서 우울해서 그래. 그러니까 자넨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병실에 몰래 녹음기를 놓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남이 왔다 간 후에 녹음기를 틀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 녹음되어 있더군요. 처남은 아파서 누워있는 장모님한테 폐악질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엄마, 어차피 좀 있으면 명줄 다 할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 돈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지 말고 아버지가 주신 재산이랑 그 상가 건물 나한테 주라니까요. 언제 나보고 자식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자식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늙어서까지 돈 욕심 부리면 추한 거예요. 추하게 재산 다 쥐고 있지 말고 당장 나한테 내놔요. 우리 아버지 재산 내놓으라고요. 게다가 처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제 역시 장모님한테 막말을 퍼붓고 있더군요. 엄마, 나 짜증나게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돈 좀 주지 그래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지금 갖고 있는 재산 다 우리한테 올 건데 그냥 미리 좀 달라니까요. 아, 진짜 말귀 못 알아듣네. 저는 그걸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장모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제랑 처남이 와서 이렇게 막말을 하는데 왜 참으셨어요? 언제까지 자식이라고 참기만 하실 거냐고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저한테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면 저라도 처제랑 처남한테 어머님 대신에 화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진짜 저 이렇게 속상하게 하실 거예요? 저 어머님이 이렇게 아파서 누워 계시는 것도 가슴 아픈데 자식들 때문에 상처받으시는 거 보면 더 가슴이 찢어진단 말이에요. 미안하네. 난 자네가 나 때문에 속상해하고 걱정할까 봐 그랬어. 그런데 지금 보니 진작에 자네한테 말할 걸 그랬네. 이렇게 날 생각해 주는 건 자네하고 우리 동은이밖에 없는데 내가 진작에 자네한테 다 털어놓고 의지할 걸 그랬어. 그날 저희 부부와 장모님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자식들한테 그런 못된 짓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자식이라고 평생을 참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얼마 후 저랑 아내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큰딸 동훈아, 난 45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너희 세 남매 정말 내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단다. 이날까지 난 너희 셋한테 바라는 거 하나 없었고 그저 내가 너희한테 진정한 엄마가 되어주기만을 바랬단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먹고 아프고 보니 이젠 아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동은아, 그동안 새엄마인 날 진짜 엄마로 받아주고 보살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황서방, 자네도 자식들보다 더 극진히 날 지켜줘서 정말 고맙네. 나한테 자식은 우리 동훈이랑 자네뿐이네. 어머님,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이 사람을 어릴 때부터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저한테도 친자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받은 만큼 해드려야죠. 아니야. 난 부모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거기에 보답한다고 나한테 잘해줘서 정말 고맙네. 동아랑 현석이 그것들은 자식도 아니야. 내가 그래도 자식으로서 품어보려고 수없이 노력을 했는데 노력으로도 안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네. 그래서 말인데 이젠 내가 재산 정리를 확실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은 우리 동훈이랑 자네한테 전부 증여하겠네. 다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동아랑 현석이 그것들이 재산을 달라고 난리를 칠 게야. 그것들이 그런다고 해도 절대로 그 둘한테 재산 한 푼도 주지 말게. 그리고 이 돈으로 사치하지 말고 좋은 일에도 좀 써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해주겠다고 나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게. 얼른. 어머님, 왜 갑자기 마지막처럼 그러세요? 얼른 나랑 약속하래도. 얼른 둘 다 새끼손가락 걸고 나랑 약속해. 절대로 그것들한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네, 알았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일구신 재산 절대로 처제랑 처남이 낭비하게 안 만들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장모님은 그렇게 저와 아내에게 정말 큰 선물을 주셨답니다. 장인어른한테서 받은 재산과 갖고 계시던 3층짜리 상가 건물을 저희한테 증여해 주셨어요. 재산을 바라고 장모님을 보살펴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런 큰 선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렇게 장모님은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지시다가 결국엔 1년 후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답니다. 저랑 아내는 장모님을 떠나보내기가 너무 슬퍼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어머님, 조금만 더 오래 살다 가시지 왜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효도 실컷 받고 가셨어야죠. 처제랑 처남은 장례식에 오긴 왔지만 슬퍼하는 기색도 하나 없더군요. 장모님이 재산을 저희한테 미리 물려주셨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장모님의 건물이 자기들 거가 될 거라면서 대놓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안 가 그 좋아하던 표정이 싹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이 저희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다는 걸 알게 된 처제랑 처남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엄마 재산을 언니랑 형부가 다 가져가? 우리도 자식인데 셋이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누나, 아무리 누나가 엄마를 모시고 살았다지만 돈 관계는 확실해야지. 엄마한테 받은 재산 빨리 내놔. 누나 혼자 욕심쟁이처럼 다 가지지 말고 우리한테도 똑같이 나눠달라고. 그러자 너무 화가 난 저희 아내는 그 둘을 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동아, 이연서, 너희들이 지금 엄마 재산 운운할 자격이 있기나 해? 너희는 엄마를 엄마로 생각한 적도 없잖아. 너희가 한 번이라도 우리 엄마한테 따뜻하게 대한 적 있어? 우리 엄마 아플 때 걱정이라도 한번 해준 적 있냐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엄마 재산을 달라고? 도대체 너네한테 양심이라는 게 있긴 있는 거니? 참나, 우리 엄마가 아닌 거 맞잖아.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마라고 부르긴 했는데
솔직히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줌마들이랑 다를 게 뭐야? 엄마가 우릴 낳아줬어, 뭘 했어? 우리 아빠 돈 보고 자식 셋 있는 집에 재혼해서 들어온 주제에. 뭐라고? 엄마가 아빠 돈을 보고 들어왔다고? 야,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 그렇게 잘 살지 않았어. 그런데 엄마가 미쳤다고 아빠 돈을 보고 자식이 셋이나 있는 집에 들어오겠니? 그리고 엄마가 우리한테 뭘 해줬냐고? 넌 진짜로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그래, 모른다. 도대체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뭔데? 10달 동안 배 아파서 우리를 낳아준 것도 아니잖아. 넌 자식을 낳기만 하면 장땡인 줄 알아?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게 키우는 일이야. 오죽 힘들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우리 엄만 본인이 낳은 자식들도 아닌데 우릴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잖아.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엄마한테 쌀쌀맞게 굴고 소리 지르면서 못살게 굴었을 때도 한 번도 화낸 적 없이 우리 사랑으로 대해주신 분이야. 그 뜨거운 라면이 나 때문에 발등에 쏟아져서 화상을 입었는데도 나를 더 걱정해 주시던 분이라고. 그리고 동아, 너 결혼 전에 맨날 이거 먹고 싶다 저거 먹고 싶다 투덜거릴 때 엄마가 다 큰 딸 먹이겠다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음식하시던 거 생각 안 나? 그리고 현석이, 너도 너 학창시절에 그렇게 사고치고 다닐 때 우리 엄마가 학교에 불려다니면서 너 대신 사과하고 다니신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래놓고 우리 엄마가 여태까지 우리한테 뭘 해줬냐고? 너희들 입에서 지금 그 소리가 나와? 그러자 이번엔 처남이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 어쩌라고? 그래서 엄마라고 불러줬잖아. 하도 엄마로 인정받고 싶어 하길래 엄마로 불러줬는데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래? 그럼 내가 뭐 남들처럼 엄마한테 효도라도 해야 돼? 진짜 욕심만 많아가지고선 누나도 엄마랑 똑같아. 우리한테 재산 나눠주기 싫으니까 괜히 옛날 일까지 들먹이면서 이러는 거잖아 지금. 넌 이게 그냥 잊고 살아도 될 옛날 일이라고 생각해? 네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굴었어도 뒤늦게라도 반성하고 엄마한테 용서를 구했으면 우리 엄만 분명히 널 용서해 주셨을 거야. 돌아가시기 전까지 너희한테 싫은 소리 몇 번 하신 적 없을 정도로 마음이 바다같이 넓으신 분이었다고. 그런데 넌 엄마가 아파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엄마한테 돈 달라고 찾아가서 행패 부렸잖아. 그래놓고 감히 우리 엄마 재산을 탐내? 나 우리 엄마랑 약속했어. 엄마한테 받은 재산 너희한테 단 한 푼도 안 나눠주기로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너희야말로 욕심내지 말고 꺼져. 가서 자식들이 못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라고.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누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 찾아내서 누나가 받은 재산 다 뺏어갈 거야. 그 돈 다 내 걸로 만들 거라고. 처남은 계속해서 억지를 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게다가 처제도 괴성을 지르면서 계속 돈을 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 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둘 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처남이랑 처제 너희 둘 아버님이랑 약속한 거 잊었어? 아버님이 큰 걸 바라신 것도 아니잖아. 명절이랑 생신 때 어머님 찾아뵙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 드리는 거, 그리고 어머님 아프실 때 병원에 모시고 가는 거. 이거 3가지 중에 너희들이 지킨 거 한 가지라도 있냐고. 우리가 어머님 모시고 사는 7년 동안 너희들은 한 번도 명절이랑 생신 때 찾아오지 않았지?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커녕 돈 달라고 전화할 때 빼곤 어머님한테 연락한 적도 없었잖아. 게다가 아프실 때 병원 모시고 간 적이나 있었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도 괜찮으신지 물어본 적도 없었잖아. 그땐 아버님 재산이 탐나서 좋다고 약속해놓고선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약속 어기는 거 너무 속보이지 않아? 형부가 왜 참견인데요? 어차피 우리는 아빠 재산 받았으니까 끝난 거거든요? 처제, 그때 그 3가지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내용을 제대로 안 들었나 보네. 너희들이 이렇게 알고 뻔히 보이니까 아버님이 너희가 약속 안 지키면 어머님 재산에 대한 권한까지 박탈한다고 써놓으셨잖아. 그때 분명히 너희도 그 내용 직접 읽고 서명하고 영상까지 다 찍었을 텐데. 그러니까 너희 둘한텐 어머님 재산에 대한 권한 하나도 없어. 애초에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는데 무슨 권리로 돈을 달라는 거야? 참나, 뭐 겨우 그런 거 가지고?
그거 우리가 소송하면 되는 거거든요? 형부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 어디 소송 걸고 싶으면 걸어봐. 우리도 너희들이 아버님이랑 약속한 내용 다 가지고 있고 너희가 약속을 안 지켰다는 증거들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한번 법대로 붙어보자고. 얘가 살다 어머님처럼 천사 같은 분도 처음 봤지만 너희처럼 불효막심한 인간 쓰레기도 처음 본다. 어머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너희를 자식으로 여기면서 살아오셨던 그 세월이 내가 더 원통해. 너희들은 어머님 자식도 아니고 이젠 우리 가족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신 우리 집에 찾아오지 마. 소송하든 말든 너희 마음대로 하고 앞으로는 우리 눈앞에 절대 뛰지 말라고.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천왕과 처제를 집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끝까지 반성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돈 타령만 하는 그 둘을 보고 더 이상 상종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내도 저런 것들은 가족도 아니라면서 앞으로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 처제랑 처남은 끝까지 재산 욕심이 났는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까지 걸더군요. 하지만 저희한텐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받았던 서류와 그동안 처제랑 처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장모님한테 폐악질을 했던 증거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료들을 제출해 결국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처제랑 처남이 그렇게까지 재산에 욕심냈던 이유가 있었어요. 처남은 장인어른한테 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고선 대출까지 받아서 또 사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게다가 처제도 장인어른한테 받은 재산으로 사치하면서 펑펑 다 써버리고 처제랑 결혼한 동서도 직장 그만두고 무슨 투자를 한다며 돈을 날려먹는 바람에 처남이랑 처제 둘 다 빈털터리였거든요. 그러니 돈 욕심이 나서 장모님이 아프신데도 맨날 돈 달라고 난리를 치고 저희한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한 거였어요. 아내는 아무리 동생들이라지만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을 동생들한테 줘봤자 다 날릴 거 뻔하기 때문에 절대 못 준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장모님하고도 절대 그 둘한테 재산을 뺏기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저 역시도 안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끔씩 처제랑 처남이 아내한테 연락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아내는 이제 화내는 것도 지친다며 아예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그 이후엔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렇게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장모님 기일이라 납골당에 다녀왔는데 가서 오랜만에 장모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봤어요. 어머님, 그곳에서 아버님이랑 만나서 도란도란 즐겁게 지내고 계시죠? 저희는 어머님이랑 약속한 대로 어머님께서 주신 그 돈을 좋은 곳에도 쓰고 있어요. 이왕 하는 거 아버님, 어머님 이름으로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퍼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저희 애들도 열심히 키워볼게요. 그동안 저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고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오래오래 간직할게요.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날 저희 아내와 애들도 장모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정말 많이도 흘렸답니다. 하늘나라에 계신 장인 장모님이 저희를 보고 기특하다며 웃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자식이 부모 사랑 절반만 해도 효자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만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크다는 얘긴데요. 저희 장모님은 본인이 낳지 않은 자식들한테까지도 친자식한테 할 수 있는 사랑 그 이상을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저희 장모님이 하늘나라에선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제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장마철에 다들 물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